여러분, 대통령의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 바로 특별감찰관인데요. 이 자리가 무려 10년째 비어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임명을 요구하면서 이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왜 이토록 중요한 자리가 10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했는지 그 배경을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최근 상황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과연 10년이라는 긴 공백을 깰 수 있을지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이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 가족, 내 측근들이 불행한 일을 겪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보통 생각하는 권력감시라는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소외를 강조한 점이 좀 눈에 띄죠. 이게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지난 4월 19일 대통령실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임명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7월 이후, 그러니까 9개월 만에 나온 대통령의 직접적인 요청인 셈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정치권 반응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만 보면요, 놀랍게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찬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대통령 요청이 있자마자 여당인 민주당은 법에 따라서 추천 절차 신속하게 밟겠다고 했고요.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만 적극적으로 나오면 빨리 될 거다라면서 바로 화답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래, 빨리 하자 하고 완벽하게 합의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야당은 이걸 두고 선거를 앞두고 하는 정치적 쇼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대통령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정말 진심이라면 우리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 조건 없이 받아라, 이렇게 역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결국 겉으로는 같은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특별감찰관이 뭐길래 이 자리 하나 임명하는 걸 두고 이렇게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오가는 걸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감시자입니다. 소속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대통령실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활동을 해요. 누구를 감시하냐? 바로 대통령의 배우자나 사촌인의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가족과 정말 가까운 최측근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은 아주 강력해요. 감찰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 직접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거든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대통령실과는 뚝 떨어진 곳에 따로 두고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적 장치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임명 절차가 이 제도의 핵심이자 또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절차를 보시면 국회가 먼저 후보 3명을 추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3명 중에 1명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즉, 여야와 대통령 이 셋의 협력이 없으면 애초에 임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 거죠. 바로 이 협력이라는 조건 때문에 지난 10년간 이 제도가 계속 헛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제도가 도대체 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멈춰서 있었는지 그 실패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숫자 10년입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정말 긴 시간 동안 대통령을 감시해야 할 자리가 그냥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권력 감시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죠. 자, 이 연표를 한번 보시죠. 이 실패는 어느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16년 초대 이석수 감찰관이 당시 청와대 수석을 감찰하다가 논란 끝에 사퇴한 이후부터 쭉 공석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4번이나 임명을 시도했지만 당시 공수처 신설 논란과 맞물리면서 결국 여야 합의에 실패했고요. 윤석열 정부 역시 극심한 여야 대립 속에서 후보 추천조차 못하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10년이란 세월을 보낸 셈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직속감찰기구 중에서 유일하게 2016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한 사실상의 유령 조직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가장 중요하고 또 마지막 질문으로 이끕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과연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겉으로 모두가 임명에 동의한다고 해도 이 근본적인 장애물들이 번번이 그 길을 가로막아 왔다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이 특별감찰관이 상대방을 겨누는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감찰관이 되면 정권 내내 시달릴 수 있다는 공포가 합의를 막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자리를 채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정치 시스템이 과연 스스로를 감시하고 견제할 의지가 있느냐?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또다시 말뿐인 약속과 실패의 고리가 반복될 것인지, 아니면 마침내 10년의 공백을 깨고 대통령의 감시자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톡톡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